봅시다. 오늘도 좀 터프한 하루가 될 거라 잘 해봅시다. 질문 받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이제 연속 확률 변수를 나갈 거야. 연속 확률 변수를 나갈 거고 정규 분포라는 걸 배울 건데 나만 그렇겠지만 굉장히 신기한 걸 많이 할 거야. 정말 놀라운 것들을 많이 할 거거든. 우리 약간 좀 오버해서 얘기하면 요거 하려고 지금까지 확률과 통계 공부한 거야. 오늘 수업하는 거 하려고 지금까지 열심히 경우에서 공부하고 확률 공부한 거거든. 그래서 오늘 하는 부분을 선생님이 오늘 좀 공들여서 설명을 할 거고, 어제 해보니까 난 한 3, 40분 정도 설명하면 되겠다 했는데 어제 보니까 한 50분 정도 걸리더라고. 설명하는 데만, 이론 설명만. 근데 내가 그렇게 좀 공들여서 설명하는 이유가 뭐 항상 그래왔지만 답안지랑 좀 다르게 접근하려고 하는 거고, 나는 여기를 무조건 기필코 너네를 이해시키고 넘어갈 거거든. 무조건 이해시키고 넘어갈 거야. 절대 공식화하지 않을 거고, 공식화하면 그냥 소신발언 하나만 할게. 공식화하는 순간 그냥 진짜 망해. 그냥 통계 망할 거야. 그래서 오늘 하루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고, 이산확률 변수랑 연속 확률 변수의 차이점에 대해서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이산확률 변수 할 때 되게 또 막 구구절절 설명을 했었잖아. 오늘 이산확률 변수를 딱 끝내고 연속 확률 변수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여기 질문도 좀 꼼꼼하게 받을 테니까 안 되는 거 있으면 잘 질문합시다. 번호만 불러봅시다. 질문할 거. 17번, 30번, 16번, 20번. 어제랑 똑같이 나온 것 같은데. 봅시다. 볼게. 바로 봅시다. 지금 이거 어디야? 16번 봅시다. 16번? 우리 있잖아. 이산확률 변수 선생님 이따가 오늘 아마 수업 마무리할 때쯤에 한 번 더 정리할 건데, 이산확률 변수에서 우리가 항상 해야 될 행동은 뭐냐면 이산확률 분포표를 만드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 계속 얘기하는 게 이 확률 변수 x를 아우를 수만 있어도 문제 절반은 푼 거다라고 했었지.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주사위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다. 자, 그러면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뭐밖에 없니? 0, 1, 2, 3밖에 없는 거지. 지금 주사위 3개 던지는 거니까. 그리고 그냥 독립시행이라는 거 알겠니? 독립시행. 그냥 나는 계속 너희가 똑같은 문제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서로 다른 주사위 3개 던지는 거랑 주사위 하나 3번 던지는 거는 완벽하게 똑같은 거야. 맞아? 막말로 내가 주사위 3개를 던진다고 쳐봐봐. 주사위 3개를 동시에 던진다고 쳤을 때 진짜 주사위가 3개가 완벽하게 눈을 다 가르치지 않는 이상 이건 동시에 던지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3개 던지는 거랑 3번 던지는 거랑 똑같아. 그냥 그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 이거 그냥 이항분포라고 하는데 독립시행이야. 그냥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니?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인 거지. 3분의 1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독립시행처럼 생각해도 돼. 그래서 대응되는 확률, 이거 이산확률 분포표만 만들고 넘어갈게. 3개 다 3의 배수 나올 확률 얼마지? 27분의 1인 거 맞니?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그치? 3의 배수가 0개 나올 확률은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로 생각하면 되겠지. 27분의 8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다.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라는 거야. 내가 주사위 3개 던져서 3의 배수가 0개 나오고 싶은 거라고. 그럼 3분의 2만 3개?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3의 배수가 1개 나오는 거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 아마 이것 때문에 질문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3의 배수가 1개 나오는 경우를 독립시행처럼 생각해도 된다고. 내가 주사위 3번 던져가지고 3의 배수가 1번 나오고 싶은 거야. 그럼 3의 배수 3분의 1이 1번, 3분의 2가 2번. 우리 독립시행은 진짜 여지없이 잘할 수 있어야 되잖아. 오늘도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주사위 3개 중에 하나가 3의 배수가 나오면 되는 거지. 그러면 주사위 3개 중에 하나가 3의 배수가 나오면 되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 분의 뭐라고 해야 돼? 전체 경우의 수 6의 세제곱 분의 6의 세제곱 분의 3의 배수가 나올 주사위, 뭐 A, B, C라고 치면 이게 안 좋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A, B, C 중에 3의 배수가 나올 주사위 하나를 골라. 3C1이 되겠지. 3C1. 만약에 얘를 정했어. 그럼 A가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3 또는 6 두 가지.
그러면 B하고 C는 3의 배수가 안 나와야 되니까 1, 2, 4, 5, 1, 2, 4, 5 중에 하나가 나오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고. 나는 계속 독립시행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훨씬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얘도 똑같이 계산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게. 오늘 좀 시간을 아껴 씁시다. 17번 한번 보자. 민이 왔고 다 왔네 이제. 선생님이 그 확률 처음 수업하는 날 했던 얘기에 대해서 한 번만 얘기를 해볼게. 이게 되게 배짱이 필요한 문제긴 한데 내가 너희가 이제 확률 문제를 풀 때 정말 답안지대로 막 일일이 계산하면서 혹은 막 힘들게 계산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고 문제를 다양하게 많이 풀어주려고 하잖아. 지금 보면 A의 학생증을 포함해서 5장의 학생증이 들어있는데 A의 학생증이 나올 때까지 시행한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대. 여기다 상황을 한 번만 그려볼게. 내가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A의 학생증을 동그라미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그리고 A가 아닌 사람의 학생증을 그냥 X라고 해볼게. 어차피 관심 없잖아. 누구 건지 관심 없자고.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A의 학생증이 나올 때까지 시행한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대. 그럼 내가 어쨌든 평균을 구하려면 이거 확률 분포표 만들라는 거잖아.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 2, 3, 4, 5까지 가는 거 맞니? 이렇게 하나만 물어보자. 다 확률 다 얼마야? 5분의 1인 거 맞아? 나와야지. 나랑 했으면 나와야지. 나랑 했으면 고민 없이 5분의 1 바로 나와야지. 선생님이 확률 처음 수업하는 날 뭐라고 얘기했었지? 내가 복불복 프로그램 보면 배꼽 잡고 웃는다 그랬지. 커피가 아메리카노가 4개 있고 까나리가 한 잔 있어. 이렇게 있어. 그래가지고 복불복을 하는 거야. 그러면 막 처음 뽑을래, 두 번째 뽑을래 막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럼 보통 사람들은 처음 뽑고 싶어 해. 처음 뽑으면 5분의 1 확률이 되게 절반보다 낮으니까 낮아 보이거든. 그러니까 막 내가 막 맛있는 녀석들 보면은 남자애 셋이랑 여자애 하나 있어봐. 남자애 셋이 막 레이디 퍼스트라고 막 해준다고. 막 먼저 하래. 강민경 먼저 하래. 강민경이 맞나? 김민경인가? 먼저 하래. 나머지들끼리 막 우리가 희생하재. 그럼 나 배꼽 잡고 웃는다고. 왜? 첫 번째 뽑건, 두 번째 뽑건, 세 번째 뽑건, 네 번째 뽑건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이미 5분의 1로 세팅이 되어 있어. 상황이 만들어지는 순간 확률은 다 결정이 되어 있다고. 감히 시간 따위가 상황을 지배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순서, 상황, 뭐 똑같은 것 다른 컵에 담던 같은 컵에 담건 달라지는 거 없어. 상황은 결정이 이미 다 되어 있어. 얘는 봐봐. 이미 상황이 내가 5개 중에 A 학생증을 뽑을 확률 얼마야? 5분의 1이야. 다 5분의 1이라고. 다 5분의 1이야. 한 번만 해볼게. 이게 지금 조건부 확률이고 독립시행이다라는 거야. 독립시행, 조건부 확률이다라는 거야. 내가 첫 번째 A 학생증을 뽑을 확률 얼마지? 5분의 1이야. 이거는 그냥 자명하잖아. 5분의 1이야. 5분의 1이야. 두 번째 A 학생증을 뽑고 싶어. 두 번째 A 학생증을 뽑겠다라는 건 무슨 말이지? 첫 번째는 뽑지 않고 두 번째에 뽑겠다는 얘기잖아. 첫 번째 A 학생증을 안 뽑을 확률이 얼마야? 5분의 4인 거 맞니? 첫 번째 A 학생증을 안 뽑을 확률은 5분의 4야. 근데 두 번째 A 학생증을 뽑아야 되지.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확률 변해. 내가 X를 하나 뽑았으니까 전체가 몇 개로 바뀌었어? 4개로 바뀌었어. 그 중에서 요즘에 이렇게 빔이 힘들어. 그 중에서 A를 뽑을 확률이니까 몇 개 중에 몇 개야? 4개 중에 1개라고. 4분의 1로 상황이 바뀌는 거지. 이게 조건부 확률인 거잖아. 첫 번째 A 학생증을 안 뽑았다는 가정하에 두 번째 A 학생증을 뽑을 확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약분돼서 5분의 1이라고. 5분의 1이라고. 그럼 또 봐봐. 세 번째 A 학생증을 뽑을 확률은 첫 번째 안 뽑고, 두 번째 안 뽑고, 세 번째 뽑고 싶은 거잖아. 첫 번째 A 학생증을 안 뽑을 확률 5분의 4야. 5분의 4야. 두 번째 A 학생증을 안 뽑을 확률 4분의 3이지. 그럼 또 두 번째에도 안 뽑았으니까 세 번째 A 학생증을 뽑을 확률 3분의 1인 거 맞니?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상황을 그림을 그려서 눈으로 보면서 가정하면서 가야 돼. 그러니까 얘도 5분의 1이지. 그럼 안 해봐도 이제 나 믿을 수 있겠지? 다 5분의 1이라고. 다 5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평균은 다 곱해서 더하면 되는 거잖아. 다 곱하면 되는 거니까 5분의 15가 돼서 3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힘들긴 해. 우리가 이 문제를 보자마자
5분의 1로 쓰기에는 이게 만약에 수능이라면 손이 떨리겠지. 손이 떨리겠지.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2개 정도 해보고 확신을 가져. 2개 정도 해보고 확신을 가지면 되잖아. 그래서 상황이 만들어지는 순간 확률은 결정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20번 봅시다. 자, 빨간 공 3개, 노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를 꺼낼 때 나오는 공의 빨간 공은 한 개당 7,000원이고 노란 공은 한 개당 3,000원, 3,500원의 상금을 받는 게임이 있다. 자, 이 게임을 한 번에서 받을 수 있는 상금의 기대값을 구해달래. 자, 이 문제 지금 2개가 섞여 있다는 거 볼 수 있겠니? 이 문제 지금 2개가 섞여 있는 거야. 우리 변수를 잘 잡아야 되거든. 지금 심화미적분 하는 친구들은 적분에서도 변수 잘 잡아야 되잖아. 미분에서도 변수 잘 잡아야 되는 거고 똑같아. 확률 변수 너네 절대 대충 풀면 안 돼. 특히 오늘 연습 많이 할 거야. 확률 변수 정확하게 잡는 연습해야 돼.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고. 지금 이거 2개가 합쳐져 있는 거야. 2문제 합쳐져 있어. 뭐랑 뭐랑 합쳐져 있어. 공 꺼내는 거랑 돈 받는 거랑 2개 합쳐져 있는 거라고. 맞니? 지금 공 꺼내는 것도 변수지. 빨간 공, 노란 공에 대한 변수가 있는 거고. 그치? 상금도 변수가 있는 거야. 그럼 우리 빨리 확률 변수 2개, 이거 문제 2개로 쪼개서 봐야 된다. 쪼개서 봐야 돼. 공에 대한 문제랑 상금에 대한 문제로 빨리 쪼개서 봐야 돼. 이게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풀 때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고 내가 저번 시간에 마지막 문제 풀 때도 했던 내용이야. 변수 잘 잡아서 낚이면 안 된다고. 내가 지금 요 상금을 확률 변수 y라고 잡아볼게. 상금은 확률 변수 y라고 잡아봅시다. 얘 그냥 내가 받을 상금이라고 쳐볼게. 그럼 확률 변수 x는 공이랑 관련된 거거든. 이거 공 지금 독립시행이라는 거 느껴지니? 물론 이 문제 독립시행이 아닌데 그냥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서. 독립시행이라는 거 느껴져? 독립시행의 핵심이 뭐지? 독립시행의 핵심이 이거 아니면 저건 거 맞니? 이거 아니면 저거야. 지금 이 문제 빨간 공 아니면 노란 공이지. 내가 지금 얘기 왜 하냐면 되게 의미가 있어서 그래. 빨간 공 아니면 노란 공밖에 안 나온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내가 지금 여기 몇 번 한다 그랬어. 2개의 공을 꺼내겠대. 2개의 공을 꺼내겠대. 2개의 공을 꺼낼 때 빨간 공하고 노란 공이 각각 나오는 거잖아. 기준을 빨리 잡아줘야 된다고. 이거 아니면 저거기 때문에 기준을 잡아줘야 돼. 변수 x를 뭘로 잡을 거야? 너네 다 풀었던 문제야. 아무거나 잡아도 돼. 난 빨간 공의 개수로 잡아볼게.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게 왜 중요한지 한번 봐봐. 지금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뭐랑 뭐랑 뭐밖에 없네. 0하고 1하고 2 이렇게 2개밖에 없는 거 맞니? 그치? 0, 1, 2, 3개밖에 없어? 그럼 그거에 대한 확률을 한번 구해볼게. 확률을 한번 구해봅시다. 어쨌든 우리가 변수를 잡으면 빨리 이상확률 분포 만들고 확률 만들어야 돼. 내가 전체 7개 중에 2개를 꺼낼 거야. 그러니까 전체 72분의 빨간 공을 0개 꺼내겠다라는 거 꼭 이렇게 같이 맞춰 써줘야지. 노란 공을 2개 꺼내겠다라는 거잖아. 빨간 공을 0개 꺼내는 거니까. 노란 공 4개 중에서 2개 꺼내는 거니까 4C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 그럼 빨간 공을 한 개 꺼낼 확률은 전체 72분의 노란 공 하나, 빨간 공 하나인 거니까 빨간 공 3개 중에서 하나 꺼내고 그냥 3이라고 쓸까? 노란 공 4개 중에서 하나 꺼내니까 4 이렇게 나올 거고 빨간 공만 2개 꺼낼 확률은 7C2분의 3C2 이렇게 나오는 거 맞니? 그러면 얘가 지금 7, 3, 21분의 3이지 7분의 1이지 7분의 1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얼마 나오니? 21분의 21 7분의 4 나오니? 맞니? 얘는 7분의 3이니? 7분의 2니? 이렇게 나오니?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지금 나 뭐 만들 거냐면 빨간 공 개수에 대한 확률 변수 x를 만든 거거든. 이 문제는 뭔가 좀 예를 들기에 막 엄청 아름다운 문제는 아닌데 요 둘의 이제 우리 관계 연결고리를 빨리 찾아야 된다고. 연결고리를 찾아야 돼. 상금이 어떻게 매칭이 되지? 빨간 공은 한 개당 7,000원이고 노란 공은 한 개당 3,500원이야. 3,500원이야. 물론 지금 3개밖에 안 되니까 그냥 쓰면 되는데 너네 y와 x의 관계식 지금 만들 수 있겠니? y와 x의 관계식 만들 수 있겠어? 사실 이 문제의 의도는 지금 이거야. 지금 이 문제의 의도는 요걸 가지고 확률 분포표를 새로 만드는 거야.
내가 만약에 빨간 공을 0개 뽑았으면 상금이 얼마가 되는 거지? 노란 공을 2개 뽑았다라는 거니까 7,000원이 되는 거 맞니? 7,000원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내가 빨간 공을 1개 뽑고 노란 공을 하나 뽑았으면 상금이 얼마가 되는 거야? 1,500원이 되겠네? 상금이 1,500원이 될 거야. 내가 만약에 빨간 공을 2개 꺼냈으면 상금은 14,000원이 되겠지. 그럼 확률은 어떠니? 확률은 똑같은 거 맞니? 내가 만약에 빨간 공을 0개 뽑았을 때 상금이 7,000원이면 당연히 확률도 똑같을 거라고. 7분의 2. 얘는 그럼 7분의 3, 7분의 4인가? 7분의 1, 이게 y에 대한 확률 분포표가 되겠다. 그래서 곱한 게 평균이 되겠지. 기대값이 되겠지. 내가 다르게 한번 풀어볼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행동이야. y랑 x의 매개 변수 빨리 관계식 찾아봐봐. y와 x의 관계식 한 번만 찾아보라고. 내가 빨간 공을 x개 뽑았다고 쳐봅시다. 그럼 상금 얼마 받는다고? 한 개당 7,000원 받는다고. 7,000원 받는다고? 그럼 노란 공은 몇 개 뽑은 거야? 선생님이 이게 다 내가 다 빌드업을 이렇게 하는 거야. 맨 처음 수업하는 날 했던 얘기인데 두 번째 수업하겠구나. 두 번째 수업하는 날 했던 얘기야. 내가 사탕이랑 초콜릿을 합쳐가지고 3개를 못 먹으면 죽는 병에 걸렸다고 쳐봐. 그럼 내가 너네한테 사탕을 하나 먹었어라고 얘기해. 내가 살아있잖아, 안 죽고. 그럼 너네 속으로 무슨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아, 쟤 2개 초콜릿 먹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독립시행의 본질이라고. 이거 아니면 저거의 본질인 거거든. 내가 지금 빨간 공을 X개 뽑았어? 그럼 노란 공이 몇 개 나와야 돼? 나 지금 총 몇 개야? 2개 먹어야 된다고. 2개 먹어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뭐라고 쓸 수 있어야 돼? 2-X개라고 쓸 수 있어야지. 맞니? 그럼 얘는 3,000원씩 받는다며. 요게 상금 Y에 대한 관계식이 되겠네. Y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 내가 7,000원을 X개 받을 거고 3,000원을 2-X개 받을 거야. 이렇게 받을 거야. 그럼 얘 계산하면 4,000X 더하기 6,000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럼 지금 뭐야 이거? X에 대한 1차 변환이잖아. 우리 1차 변환에 대한 평균과 분산과 표절멸차 이래서 배우는 거라. 관계식 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 Y는 당연히 뭐라고 말할 수 있어? 바로 쓸게. 4,002X 더하기 6,000이라고 쓸 수 있을 거라고. 당연히 요거 가지고 Y 확률 분포 계산해가지고 평균 계산하나 기대값 계산하나 요걸로 X의 기대값 평균 계산해가지고 집어넣으나 답은 똑같이 나올 거라고. 내 계산 뭐 잘못한 거 없겠지? 똑같이 나올 거라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문제의 의도는 내가 볼 땐 이래. 내가 볼 때는 요걸 만들려고 한 걸 거야. Y에 대한 상금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바로 만들길 바란 건데 이게 우리가 오늘 해야 될 행동이고 아마 30번 문제가 요거랑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거든. 아, 30번은 아니네. 30번 봅시다. 이 문제는 도형이라서 그냥 쪼는 게 좀 있을 거고 차가 의미하는 게 뭔지만 좀 잘 봐줘. 차가 의미하는 게 뭐지? 차. 이거 어디 갔어? 지금 OPNA랑 OPNB의 넓이의 차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 그랬어. 차는 항상 무슨 수로 나와야 돼? 0 이상으로 나와야 돼. 그치? 항상 차라는 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잖아. 작은 거 빼는 거잖아. 그래서 뭐가 크고 뭐가 작은지 모를 때는 우리 뭐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빼서 절대값 붙인 걸 차라고 쓰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우리 이제 한 번만 생각을 해볼게. 지금 내가 이 부채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의 4등분이니까 지금 부채꼴의 넓이가 4분의 파이인 거 맞니? 4분의 파이? 근데 지금 얘를 몇 등분 할 거냐면 6등분 한 거잖아. 이렇게 6등분. 그럼 이 지금 한 조각의 넓이가 24분의 파이지. 난 이렇게만 쓸게. 한 조각의 넓이가 24분의 파이야. 그럼 내가 빨리 이 차가 될 수 있는 값들을 한 번만 생각을 해볼게. 차가 될 수 있는 값들을 한 번만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내가 뭐 거추장스럽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냥 이렇게 하나 잡았다고 쳐봅시다. 하나를 OP1A라고 이렇게 잡았어.
5P1A랑 그러면 5P1B 이렇게 나오겠지. 5P1B. 이 부채꼴의 차는 얼마가 되죠? 차는? 지금 얘는 한 칸이고 5P1B는 5칸이니까 4칸 차이 나는 거 맞니? 4칸? 4칸 차이 나니까 4 곱하기 24분의 파이가 돼서 6분의 파이가 되겠네. 6분의 파이가 되겠다. 그치? 근데 이렇게 차가 6분의 파이, 그러니까 4칸 나는 게 모두 있을 수 있지? 우리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쉽게 보이지? 이렇게 5P5B랑 요거랑 5P5A도 4칸 차이 나게 만들어지는 거잖아. 여기다 써볼게. 5P5A랑 5P5B도 차가 똑같이 6분의 파이야. 6분의 파이야.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2칸 차이 나게 해봅시다. 5P2A랑 5P2B랑 이렇게 잡으면 5P2A랑 5P2B의 차는 2칸 차이 나는 거 맞니? 4칸, 2칸, 4칸이니까 차이가 2칸 날 거야. 그래서 2 곱하기 24분의 파이가 돼서 12분의 파이가 될 텐데 얘도 2개 존재하는 거 맞아? 이렇게 5P4B랑 5P4A랑 이렇게 잡았을 때 5P4A랑 요거의 차도 12분의 파이겠네. 그럼 내가 반을 똑 잘랐을 때는 차가 0이겠지? 차가 0이겠지? 그냥 안 쓸게. 이렇게 반을 딱 잘랐을 때는 차가 0이 되겠다.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확률 변수 x를 차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몇 개? 3개인 거 맞아? 요 3개. 한 번만 쓸까? 안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12분의 파이, 6분의 파이야. 그럼 해당하는 확률만 잘 찾으면 되지. 확률 얼마야? 다 써놨잖아. 확률 항상 뭐니? 전체 경우의 수분의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 5가지 중에 2가지, 2가지, 1가지네. 그래서 5분의 1, 5분의 2, 5분의 2.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게 상황 나열이야. 우리는 상황 나열을 할 줄 알아야 돼. 이제 사실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문제를 풀 때 정말 나중에 궁극적으로 해야 될 행동은 보자마자 필요한 것만 이쁘게 딱 하는 게 해야 될 행동이지.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이런저런 상황을 다 흩뿌려 놓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지금 여기 있는 확률 변수, 확률 분포표를 만드는 문제들이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는 아니야.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들은 아닌데 지금 우리는 이런 게 중요해. 모든 상황을 좀 아우러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좀 의미가 있는 문제였고, 그러면 좀 질문 빨리 마무리하고 진도 나옵시다. 오늘 내가 설명할 게 정말 많아. 정말 많아서 잘 해볼게. 교재는 102쪽을 피면 되고, 선생님 102쪽이랑 그 뒤에 한 문제 해서 잠깐 내용 하나 설명하고, 이게 약간 부가적인 거고, 또 왜 이렇게 다 떨어뜨리니? 부가적인 거고, 그 다음에 정말 메인 설명은 그 다음에 할 거거든. 그래서 우선 요거 하고 계속 봅시다. 따로 정리를 좀 잘 했으면 좋겠거든. 책에 뭐 잘 나와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책이랑 좀 다르게 설명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정리를 좀 잘 하면서 가봅시다. 자, 보자. 우리 이제 오늘부터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할 거고, 첫 번째로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야. 당연히 저번 시간에서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당연히 이산확률 분포랑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사실 이게 먼저거든. 연속 확률 분포냐 연속 이산확률 분포냐를 구분하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산확률 분포에서는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게 확률 질량함수라는 걸 쓰고 있다고 했었거든. 그래서 저게 왜 확률 질량함수라고 불리고 저 질량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강조를 좀 많이 했었어. 확률 변수 하나하나가 확률이라는 무게를 갖고 있는 거라서 하나하나의 무게를 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럼 오늘 이제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
연속 확률 분포 결국 뭐냐면 연속 확률 변수를 갖는 분포야. 연속 확률 변수를 갖는 분포를 우리는 연속 확률 분포라고 부를 텐데 결국 얘가 뭘까? 뭘 말하고 싶은 걸까? 연속, 끊어지지 않음이거든. 선생님이 연속, 저번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끊어지지 않음이야. 진짜 별거 아닌데 뭐 남들이 보면 요거 하면서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한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난 중요하다고 생각해. 끊어지지 않은 거 결국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실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너네가 배운 수 중에 끊어지지 않은 수는 실수밖에 없다고. 실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연속 확률 변수는 실수를 변수로 갖는 애들을 말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게 무게, 뭐 키, 시간 이런 애들이 될 거라고. 선생님이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어. 우리 수학을 생각보다 너네 되게 자세하게 배워. 정말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배운다고.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선생님 키가 178이잖아. 이 세상에 178인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니? 키가 178일 확률 있어? 없어. 제로라고. 이 세상에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178.00000을 측정할 수조차 없어. 측정할 수도 없고 그 말은 그거에 존재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야. 없다라는 거야. 생각을 해봐. 자, 이건 좀 이따 얘기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지? 너네 키가 178인 사람 이렇게 배운 적 없어. 중학교 때 도수분포표 어떻게 배웠어? 키가 160 이상 172 미만인 사람 몇 명, 172 이상 174 미만 몇 명, 이렇게 구간으로 뭔가를 배웠다고. 구간으로 뭔가를 배웠어. 하나하나의 값이 뭔가를 갖지 못해. 정확히 얘기하면 무게를 갖지 못해. 무게를 갖지 못하니까 뭘 할 수 없는 거야? 뭘 할 수 없어? 더 이상 확률 분포표라는 걸 만들지 못해. 내가 확률 분포표라는 건 뭐였냐면 하나하나를 측정해가지고 확률을 계산하는 건데 하나하나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러니까 우리가 연속 이산확률 분포에서 확률 분포가 되게 중요했듯이 여기에서도 저것처럼 중요하게 쓰이는 게 있을 거야. 그게 뭐야? 여기서는 이제 확률 밀도 함수가 될 거라고. 확률 밀도 함수가 될 거야. 자, 잘 봐줘. 헷갈리면 안 돼. 확률 밀도 함수거든. 확률 질량 함수는 뭐였냐면 확률 질량 함수는 쓰진 않을게. 확률 질량 함수는 내가 공식 같은 거라 그랬어. x에다 값을 띡 집어넣으면 딸깍하고 확률을 뱉어내는 공식 같은 거였잖아. 얘는 아니야. 정말 말 그대로 진짜 리얼한 함수야. 리얼한 함수고 뭘 의미하냐면 진짜 이런 y는 fx라는 이런 함수를 의미하는 거라고. 이런 함수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뭔가 눈으로 보고 갈 무언가가 필요해서 무조건 요 놈의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 거야. 다시 연속 확률 분포랑 연속 확률 변수라는 얘기가 나오잖아. 100%가 아니라 그냥 3만 %야. 3만 %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눈으로 보고 풀 거야. 오늘만 해도 내가 그래프 100번 그릴 거거든. 진짜 거짓말 아니고 100번 그리게 될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서 보게 될 거야. 그래서 얘가 되게 중요하게 쓰일 건데 얘기를 좀 하나만 해볼게. 나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이 밀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싶다고. 밀도. 덴시티거든.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과학 시간에 배우잖아. 이 밀도 함수라고 부르는 이유가 지금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분포를 대하는 모든 자세를 대변해주고 있다고. 자, 시계가 있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었는데 시계가 있어. 자, 여기에 시침이 12를 가리킬 확률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저런 시계 말고 우리 시계는 멈췄다가 가지고 존재할 것 같은데 코치식으로 이렇게 멈추지 않고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초침을 한 번만 생각해봐. 초침이 12를 가르칠 확률 얼마지? 초침이 정확하게 12를 가르칠 확률은 얼마야? 0이라고요. 초침이 계속 움직이잖아. 내가 12에 왔다는 걸 인지한 순간 넘어가. 맞니? 10이라는 걸 인지한 순간 넘어간단 말이야. 그럼 내가 어떤 확률을 구할 수 있냐면 여기 3이라는 바늘이 있어. 3이라는 이제 숫자가 있어서 초침이 12랑 3 사이를 가리킬 확률. 이건 구할 수 있지. 이게 기하학적 확률이었던 거잖아. 전체 영역에서 해당 영역의 넓이.
그러니까 얼마야? 4분의 1이야. 4분의 1이야. 다시 초침이 11을 가리킬 확률은 왜 0이지? 전체 넓이 1분의 요거 넓이 있어 없어? 선은 넓이가 없잖아. 0이지? 그러니까 0이라고. 다시 하나하나의 값은 확률을 갖지 못해.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범위, 볼륨이 필요하다. 그게 밀도의 의미야.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볼륨이 정해져야지만 내가 확률을 정의할 수 있다고. 확률을 정의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오늘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해야 돼가지고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하면서 가볼게. 자,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이야. 사실 오늘 하게 될 거의 전부기도 하거든. 자, 확률 밀도 함수 그냥 이렇게 있다고 써볼게. 이렇게 할까? 여기다가 쓸까? 자, y는 fx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해볼게. 그럼 밑에 축은 그냥 x축이야. 그냥 뭐 확률 변수 보통 대문자 x로 쓰니까 라지 x 이렇게 쓸게. 이렇게 쓸게. 그리고 약속을 좀 하나만 할게. 우리가 이제 이 확률 변수라는 게 정해지면 특히 확률 밀도 함수는 범위가 정해질 가능성이 높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요 x의 범위를 a보 알파라고 할까?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볼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전체 범위야. 전체. x의 범위가 알파에서 베타까지만 정의가 되어 있다. 알파에서 베타까지만 정의가 되어 있다.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자,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 4개가 중요한데 나는 플러스 알파로 4번까지 갈 거야. 4번까지 갈 거야. 첫 번째 봅시다. 첫 번째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 첫 번째는 fx는 무조건 0 이상이어야 돼. 무조건 0 이상이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x축 밑으로 그래프 그려주면 절대 안 돼. 왜? 왜일까? 확률은 무조건 무슨 수지? 양수라서 그래. 확률은 항상 0 이상이어야 되는 거 맞니? 그러니까 x축 밑으로 그래프 절대 가면 안 돼. 음수가 나오면 안 된다고. 아직은 좀 왠지 애매모호할 텐데. 자, 두 번째를 봅시다. 두 번째.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우리 지금 미적분을 안 하고 행복하게 사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조금만 슬픈 표현을 한 번만 해보면, 근데 대부분 수능 수학 하고 있어가지고 수투 요즘 하고 있잖아. 예. 이게 무슨 의미냐면 조금 이런 뉘앙스로 쓰고 싶었던 거야. 알파 전체야.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지금 정적분이잖아. 뭐냐면 이 넓이 말하는 거지. 전체 넓이는 항상 1이야. 조금 이따 설명할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가 사실 본질인 거거든. 이 세 번째가 본질인 건데 계속 우리는 이런 표현에 좀 익숙해져야 돼. P A보다 크거나 같고 확률 변수 X가 B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야. 자, 확률 변수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얘는 뭐랑 똑같냐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와 같아. 이게 무슨 뜻이니? A에서 B까지. 만약에 뭐 A가 여기 있다고 쳐볼게. A에서 뭐 B가 여기 있다고 쳐봅시다. B까지 fx dx 함수랑 x축이랑 이루는 요 영역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지.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정적분은 부호를 갖는 넓이인데 우리 무조건 확률 밀도 함수는 x축 위로만 그래프 그려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넓이 이퀄 정적분 값이 될 거야. 이 넓이가 뭐라고? 확률 값이라고. 이게 확률 밀도 함수의 전부야. 확률은 뭐라고? 넓이라고. 확률은 넓이야. 그럼 이 말이 이해가 되니? 전체 넓이가 1이라는 거 뭐야? 전체 확률이 1이라는 거지. 전체 확률 얘기하는 거야. 항상 우리 이산확률 분포표에서도 제일 중요했던 게 뭐니? 이산확률 분포표 문제 풀 때도 제일 중요했던 건 선생님이 항상 다시 떠올리기 힘드니까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라는 게 전체 확률, 확률의 총합이 1이다 였지. 얘도 마찬가지야. 너희 확률 밀도함수 문제를 풀 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항상 최우선적으로 전체 확률 1이다부터 할 거야. 전체 확률 1이다. 전체 넓이 1이다. 그리고 요거 좀 잘 기억해줘. 오늘 많이 쓸 건데
A에서 B까지 확률은 뭐라고? 확률 밀도함수. 이렇게 밀도, 볼륨이 필요하다고. 부피가 필요해. 범위가 필요하다고.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확률은 그 범위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네 번째 내가 추가로 말하고 싶은 건, 자, 만약에 P X는 A일 확률은 얼마라고? X는 A일 확률 얼마야? 0이라고. 정확히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항상 우리 넓이로 생각을 하는 거잖아. 이게 무슨 뜻이 되는 거냐면 인테그랄 A에서 A까지 fx dx를 구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선 하나의 넓이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건데, 선은 넓이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0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항상 볼륨으로 뭔가를 생각하겠다. 그래서 내가 질량이 갖는 의미, 밀도가 갖는 의미, 다른 선생님들 아무도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는 걸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변수를 만났을 때 이게 어떤 변수인지를 알고 빨리 내가 무슨 자세를 취할 건지를 잡아야 돼서 그래. 이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너네가 그냥 볼 때 아이씨 뭐 이산확률 분포 문제끼리만 풀 거고 연속 확률 변수 문제끼리만 풀 건데 뭐가 중요하냐? 아니야. 너네 이제 오늘만 봐봐. 오늘 끝날 때 봐봐. 미친 듯이 섞일 거야. 미친 듯이 섞일 거야. 그래서 구분을 잘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 문제 하나 가볍게 보고 정말 본격적으로 오늘 시작을 해봅시다. 자, 필수이제 1번을 봅시다. 104쪽에 104쪽. 항상 그림 그려서 볼 거고 선생님 좀 하고 싶은 얘기도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가봅시다. 자, 지금 연속 확률 변수 x에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어.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잖아.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져 있네. 그리고 보통 이렇게 범위가 주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 그럼 빨리 뭐부터 할 거라고? 그래프부터 그릴 거라고. 빨리 그래프부터 그릴 거야. 자, 그래프 그립시다. 자, 지금 쟤는 뭐냐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그릴게. X축 원래 그 대문자로 써야 되는데 소문자로 써도 돼. 그냥 쓸게. Y축 원래 정확히 얘기하면 F라고 써야 되는데 그냥 Y라고 쓸게. 그럼 얘는 지금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을 거야. Y는 AX가. 근데 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볼 거야? 0에서 2까지만 볼 거래. 0에서 2까지만 볼 거래. 그럼 여기가 굳이 점을 찍으면 얼마가 되거니? 여기가 지금 2고 요 길이가 2a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여기가 2a가 되겠지. 쓴 거죠. 그럼 빨리 항상 최우선적으로 뭐부터 할 거라고? 항상 최우선적으로 전체 확률은 1이다를 쓸 거라고.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한 번만 좀 자세히 풀게. 전체 확률은 1이다를 쓸 거고, 항상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이퀄 뭐야? 넓이라고. 확률 이퀄 넓이야. 그러니까 전체 넓이가 1이 돼야 돼. 전체 넓이가 1이 돼야 돼.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 1이 돼야 되니까 A가 얼마? 2분의 1이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겠다. 2분의 1 맞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사실 의미는 없는데 합시다.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P 0하고 1 사이일 확률, X가 0하고 1 사이일 확률을 구해달래. 빨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 1까지. 여기다 표현 한 번만 해봅시다. 0에서 1이면 정확하게 절반인 거 맞니? 1까지 확률이니까 뭐 구하라는 거야? 넓이 구하라는 거야. 봐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나만 얘기해 줄게. 지금 내가 A가 2분의 1이라는 걸 찾았어. A가 2분의 1이라는 걸 찾았으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여기가 얼마야? 2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 맞니? 그래서 밑변의 길이가 1이고 높이가 2분의 1이니까 넓이는 4분의 1이다라고 풀면 안 돼. 절대 이렇게 풀지 마. 절대 이렇게 풀지 마. 아, 뭐 그냥 하면 되지. 아, 제발 하지 마. 내 인생 망하는 거야. 내가 너네 살려주려고 하는 거야. 항상 계산 그지같이 나와. 진짜 그지같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닮은 비슷. 내가 뭐 수원 수특까지는 뭐 그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라고 하는데, 나 미적분하고 확통은 약간 이제 용납이 없어. 내가 너네를 살려주려고 하는 거야. 무조건 뭘 쓸 거야? 닮은 비 쓸 거야. 우리 닮은 비가
A 대 B면 넓이 B가 몇 대 몇이지? 제곱 B인 거 맞니? 물론 닮은 B로 못 쓰는 문제도 나와. 그럼 그때 계산해. 넓이는 제곱 B잖아. 빨리 봐봐. 전체 넓이가 1이라는 거 나 알고 있어. 사실 이거 A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야. 전체 넓이가 1이거든. 그럼 요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빨간 도형은 전체 넓이랑 몇 대 몇이야? 1대 2 닮음인 거 맞니? 1대 2 닮음? 그러니까 얘는 전체 넓이의 몇 배야? 4분의 1배야. 전체의 4분의 1배라고. 그러니까 4분의 1이지. 사실 이 문제는 그냥 오류야. A를 구할 필요가 없는 문제였던 거지. 그래서 닮은 비로 문제 풀어줘. 그러니까 지금 밑에 두 문제를 빨리 닮은 비로 문제 풀어봅시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간을 많이 못 줘서 미안한데 같이 볼게. 자, 지금 2번은 1에서 내가 지금 이거 설마 문제 3개니? 미안하다. 2번, 3번만 풀면 되는데. 선생님 볼게. 2번 봅시다. 자, 2번에 1에서 3까지 확률을 구해달래. 그러니까 넓이를 구해달라는 거잖아. 1에서 3까지. 1, 좀 비뚤어졌네. 1 여기 이렇게 중간에 딱 이렇게 정확하게 중간에. 3도 정확하게 중간에 딱 있을 거야. 이렇게 쪼개기 통과. 이거 찾을 필요 없는 거야. 찾을 필요 없어. 지금 우리가 그림을 보면 3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것쯤은 눈치를 챌 수 있잖아. 눈치를 챌 수 있어. 그러면 요 넓이가 지금 얼마인 거지? 절반 2분의 1인 거 맞니? 2분의 1. 그럼 얘 넓이 얼마야? 1대 2니까 전체의 4분의 1이잖아. 전체의 4분의 1이니까 8분의 1인 거 맞니? 얘? 이렇게? 그럼 얘도 8분의 1이지.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넓이는 1에서 4분의 1 빼면 4분의 3이겠네. 그치?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자, 1-3번도 봅시다. 자, 1-3번도 보면 함수가 지금 확률 밀도 함수가 A의 절대값 x-1이야. 우리 이제 고3이니까 절대값 x-1 그래프 정도야. 쉽게 그릴 수 있잖아. 어떻게 생겼니? 1에서 이렇게 V자 모양으로 꺾인 상태 그래프지. V자 모양으로 꺾인 상태 그래프야. 뭐 A라는 값이 있긴 한데 뭐 그래봤자 해봤자 무슨 의미겠어. 0에서 2까지 여기가 A다란 뜻이겠지. 뭐 A다란 뜻이겠지. 필요가 없다고. 필요가 없어. 어쨌든 1을 기준으로 대칭이잖아. 그러니까 요거 하나의 넓이가 얼마지? 2분의 1인 거 맞아? 요 놈의 넓이 지금 2분의 1이야. 잘 봐봐. 나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갈 거냐면 2분의 1에서 3분의 4까지 요 넓이랑 요 넓이 구하고 싶어. 넓이 구하고 싶어. 자, 얘는 고민 안 해도 되지? 8분의 1이지. 전체의 4분의 1배잖아. 얘는 이거 지금 몇 대 몇이야? 이거 3분의 1이지. 이거 1이지. 그러니까 1대 이렇게 할까? 3분의 1대 1인 거 맞니? 이렇게. 그럼 넓이 B는 9분의 1대 1인 거 맞아? 넓이 B는 9분의 1대 1이야. 전체 넓이가 2분의 1이라며. 그 중에 9분의 1. 그러니까 18분의 1. 더한 게 답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 연습해줘. 시간 많을 때 해. 시간 많을 때 해야 돼. 그래서 우리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선생님 부탁 하나만 할게. 지금 피곤해도 엎드려서 자지 마. 엎드려 자지 마. 나가서 잠 깨고 와. 뇌 굳어. 지금 우리 아까 오바에서 얘기했지만 진짜 오바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거 오늘 1시간, 다음 1시간 정도 수업하려고 지금까지 6주 동안 확률과 통계 수업한 거야. 그러니까 엎드려서 자지 말고 잠 깨고 수업합시다.